자, 그 다음에 건축협정 나왔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세요. 194. 건축협정. 협정은, 예, 책은 어떻게 나왔어요? 책은 자주 나왔나요? 나왔나요? 자주 나왔죠. 협정 나왔어. 근데 작년에 안 나왔죠. 올해 나올까요? 아, 나온다고 연락 왔어요? 아, 그래요? 그럼 한번 해봐야겠네? 예, 협정이. 네, 협정. 개념만 이해하면 됩니다. 협정 어려운 거 아니에요. 협정이 뭐예요? 협정이. 협의해서 정한다는 것도 당사자끼리. 그죠? 협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협정 계약을 체결해서 협정 인가받아서 공동 건축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협정이 체결될 수 있는 지역이 있을까요? 그죠? 아무데나 협정 계약 체결하는 거 아니에요. 왜? 보세요. 건물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지역이 있어요. 자, 여기 봐요. 여기가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땅들이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이겠죠? 자, 땅이 있는데 어떤 지역들은 어떤 땅들은 건축가 가능한 땅이 있어요. A. 자, A 땅이 있고요. B 땅 보니까 B, C, D 지금 5개 필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 여기에 딱 육안으로 봐도 어떤 땅은 건축 허가가 가능하고 어떤 땅은 건축 허가가 안 될 것 같은 느낌. 어떤 땅은 건축 허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A야 될 거 아닙니까? 딱 보게도 돼. 건물 지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자, C는 건축 가능하죠. B는 왜 안 될 것 같아요? 접도가 2m가 안 잡혀 있고 거의 맹지나 똑같잖아요. 자력 핵지니까. 이건 맹지라고 봐야 될 거예요. 안 됩니다. 자, D는 됩니다. E는 완전 맹지니까 안 되잖아요. 이 5개 필지 중에도 2필지가 지금 건축허가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땅들이 구도심증에 상당히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 니들끼리 협정계약 체결해라. 그러면 합병하지 않고도 이 5개 필지를 합병하지 않고도 마치 하나의 대지처럼 협정계약이 체결되면 A도 건물 지을 수 있고 C도 건물 지을 수 있고 B도 건물 지을 수 있고 D도 건물 지을 수 있고 E도 건물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 이게 협정계약입니다. 합병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보고 건축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 5개 필지가 다 건축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정계약을 체결해서 공동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협정을 인정하긴 하지만 협정계약을 체결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뭐 과반수 합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전원이 있어야지, 전원이. 그래서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토지에 건물이 있거나 뭐 지상권자에서도 다 합의받아라. 근데 어느 지역에서 아무 데나 협정을 인정해 줄 수는 없어요. 신도시 개발된 지역에 무슨 협정이 필요합니까? 다 인프 땅인데 만들어졌는데. 그죠?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은 지주 존재. 지주 존재. 지주 존재에서 협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음 중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낙후된 지역. 지주 존재. 지가 뭡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존치지역. 재생 활성화 지역. 지주 존재. 이런 지역에서 협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협정을 체결하면 뭐 해요? 체결해서 당사자끼리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체결을 했으면 협정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이 협정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구한테 인가를 받아요? 협정 인가권자가 허가권자죠. 협정 인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습니다. 그럼 인가 신청이 있으면 심의 거쳐서 인가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볼 것은 근데 여러분이 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지역이요. 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지역이 이런 두 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데. 그러면 누구한테 인가받아야 됩니까? 누구한테 인가받으라고요? 걸칠 때는 누구한테? 과반이 속하는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해라. 과반이 속하는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해라. 그죠? 이 경우 인가 신청받은 인가권자는 협정을 인가를 하기 전에 다른 특자 시군구청장과 협의한다. 그죠? 다른 허가권자와 협의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제 보시면 근데 협정을 잘 봐요. A가 협정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협의해서 여기 건물 짓습니다. 근데 협정된 A 땅을 A가 갑한테 팔아요. 자, 그러면 이 토지를 인수한 자도 그 협정에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이런 달리 정함이 없으면 그
협정 토지에 대한 권리를 체결자도 이전받은 자도 협정에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협정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다 건축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은 지키라고도 있지만 언젠가는 깨지는 게 계약이죠. 자, 그죠? 협정을 폐지하려고 그래요. 이제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아까 협정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후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협정을 폐지할 때는 전후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폐지는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협정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원, 폐지는 과반수. 이렇게 딱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동의다. 그죠? 그러면 협정이 체결됐으면 어느 정도까지 기간은 좀 적용해야 될까요? 그죠? 우리 특례 적용해서 착공 신고한 경우 협정의 유죄는 20년 이상 유지가 돼야 됩니다. 협정이 20년 이상. 그죠? 네. 2, 3년 이상.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는 협정이 체결되면 어떤 특례 적용하면 20년 유지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특례. 협정이 체결되면 개별 건축마다 지금 여기 실은 보이지만 5개 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지에서 각각 건물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협정이 체결되면 이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여기를 하나 대지로 본다고 그랬어요. 다음 같은 것은 통합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럼 무엇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느냐?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거 6개 체크하셔야죠. 무엇은 같이 통합할 수 있다고요? 야, 우리 여기 이제 어차피 우리 땅 건축부에서 주차장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 이거 5필지 같이 이용하는 5집이 이용하는 주차장 여기다 같이 만들자. 주차장 통합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적용해야 되는데 야, 우리 5집 이용하는데 적용 같이 하자. 적용도 같이 통합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적용도 같이. 야, 우리 지하층 만들자. 지하층 같이 만들자. 지하층도 통합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층도. 그리고 또 자, 대지와 도로와 관계 통합 적용합니다. 그래야 맹지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땅들은 화가 안 나는데 이걸 하나 대지와 관계 통합 적용하게 되면 맹지 다 없어지잖아요. 대지와 도로 관계도 통합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차장이나 적용이나 이렇게 통합 적용하려면 건필도 통합이 적용이 돼야겠네. 건필도 통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도요? 예, 건물 지면 하수 처리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하수 처리 시설 설치도 통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적용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막무가 되는 유령 하지 마시고 이해하면서 정리하세요. 건필 그리고 주차장 적용 지하층 그리고 하수 처리 대지와 도로 관계 통합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건필은 통합 적용할 수 있지만 용적률은 통합하면 안 되겠죠. 용적률은 건필이 통합제어돼야 이런 주차장도 같이 만들고 뭐 이렇게 적용도 하고 할 텐데 용적률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용적률은 협정계약 따로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은 통합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요. 3개 무엇은 용적률, 계단, 사생활보, 그리고 우편물 수취항 이것들은 통합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 적용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렇게 통합 적용해서 20년 동안 이렇게 유지하면 시의 입장에서도 좋고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들 이쁘니까 특례 적용했으니까 더 질시도 완화해주겠대. 건축기준 완화해주겠대. 자, 완화. 그래서 뭐 건폐율 용적이 높이지 않은 인적권 이런 거 완화해줘. 근데 다 똑같아요. 얼마까지 완화한다? 기준만 체크 메모. 2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2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그런 말 나왔습니까? 자, 그렇게 이 정도만 체크해서 협정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 있으니까 개념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결합건축이 나오죠. 그 결합건축은 용어만 기억하세요. 결합건축은 나오기 힘들어요. 한번 냈지만 더 이상 내기 힘들어요. 결합건축이 뭡니까, 근데? 결합건축을 뭐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용적률 거래. 결합건축이 뭐라고요? 용적률 거래. 용적률 거래하는 게 결합건축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여기에 상업적입니다. 상업적이고 2필지가 있습니다. A필지, B필지. 용어만 정리해. A필지, B필지. 자, 그러면 A필지, B필지가 있는데 A가 여기 지역에 상업적이 용적률이 500이에요. 500이면 대지 면적이 5배 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A도 B도. 그죠? 근데 여기서 건물 공간을 많이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A예요, B예요? 도로에 있는 접해 있는 A가 건물을 더 많이 짓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A가 B의 용적률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둘 다 500, 500 칠 수 있는데 이 A가 B의 용적률을 300을 샀어. 그러면 A는 여기에다가 800을 질 수 있고 그럼 B는 팔았으니까 300 팔았으니까 200을 지면 총합이 1000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용적률 산다는 얘기. 그럼 B가 용적률 사가지고 300제곱미터만큼 용적률 300%만큼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올린다는 말은 이 건물을 지어서 여기서 사용하는 공간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럼 이 개념은 지상권의 개념입니다. 지상권이 그래서 결합건축은 최소한 유지기간이 몇 년이에요? 30년이랑 30년. 지상권의 개념이에요. 자, 그렇게 용적률 거래하는 것이 결합건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용적률 거래하는 거. 그래서 이 결합건축은 최소한의 기간이 근데 조건이 까다로워요. 여기서 막 여기 뭐 조건을 막 붙여놨는데 그까지는 알 필요 없이 큰 개념만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결합건축은 지상권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협정체계 유지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30년이다. 30년 사용하면 그 다음에는 헐고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30년 사용해서 많이 사용한 거 아닙니까? 최소한 30년 한다. 자, 그러면 깨고 싶어. 자, 이제 이런 결합건축에 대한 협정을 깨고 싶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협정 체결한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아까 일반 협정 같은 경우는 폐지할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는 과반수, 사람 여러 되니까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결합건축의 폐지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것만 구분하세요. 일반 협정 폐지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면 되는데 이 결합건축의 폐지는 전원이 동의한다. 그래서 아까 일반 협정 폐지는 과반수, 결합건축의 폐지는 전원이. 이 두 개만 기억하시고 협정 결합건축은 용적률 거래하는 건 지상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최소한 30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결합건축 폐지는 전원이 동의가 해야 된다. 이 정도 개념 정리만 하시고 혹시 이제 여러분 지문 중에 오지산다 지문에 이런 용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개념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